본격 정혜인 덕질 방송 기승정혜인 진행을 맡은 디어 혜인입니다. 와, 네, 벌써 어느덧 세 번째 방송이네요. 지난주 미처 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유열의 음악 앨범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먼저 지난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댓글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영화 그리고 햇님 수다로 들어가 볼게요. 78LOVVY님이 유튜브로 남겨주신 짧은 댓글 먼저 소개할게요. 잘 듣고 갑니다. 햇님 게스트로 모시는 날까지 파이팅! 네, 제 첫 방송 포부가 두 가지였죠. 투라닥 협찬 그리고 햇님 게스트 초대. 둘 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꾸준히 방송 잘 만들어 가볼게요. 햇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기승정의 팟빵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루시 러브 매트님, 이런 채널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진짜 정혜인 배우님은 왜 이름까지 이쁘죠? 맘껏 정혜인 알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이름까지 이름까지 정혜인이죠. 네, 덕분에 우리가 진짜 재밌는 표현들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햇여럽, 혜인시, 혜인스타그램 등등 진짜 이렇게 멋지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애플퀸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방송 정말 잘 들었어요. 어찌 그리 설명을 잘해주시는지 19년도에 그 뜨거웠던 여름이 생각나네요. 영화 홍보를 위해 각종 방송에 나오셨던 햇님을 보면서 매일매일 설레었었네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프로들을 현장감 있게 조금씩 넣어주셔서 추억에 잠겼었어요. 화면 없이 귀로만 들으니 햇님 목소리가 더 스윗해요. 언젠가 팬미팅 때 너를 위해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UL 다음 주 에피소드도 기다릴게요. 후회라도 다시 재개봉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19년도에 그 실시간으로 그 많은 홍보와 방송들 함께 하셨다니 진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루하루 쏟아지는 기사들, 뭐 이벤트, 무대 인사, 진짜 그 같이 하셨던 팬분들 기분이 어떠셨을지 지금 이렇게 저는 다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시간들을 정말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 재개봉하는 날 너무너무 진짜 기대하고 있고요. 뭐 영화 자체가 재개봉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뭐 극장들에서 배우전 이런 것들도 열잖아요. 햇님 배우전 뭐 이런 것들 열었을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다 같이 영화관에서 막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피햇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제 모닝콜입니다. 그때 당시 무인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퇴근 후 유열의 음악 앨범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무인 다니셨던 기억도 조금 나눠주시면 방송에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 달았더니 또 무인 다녀오셨던 댓글도 또 추가로 달아주셨어요. 저도 무인이 처음이라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추어 여러 극장들을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무대에서 좌석이 앞자리는 아니었지만 뒷자리에서 봐도 빛이 났던 햇님. 택시 타고 다음 상영극장에 미리 가서 버스에서 내리는 햇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떨렸지만 즐거운 추억입니다. 라고 또 무대 인사까지 직접 다녀오셨던 경험을 나눠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막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팬분들이 서포트해 주셔가지고 영화관도 정혜인관 이런 것도 막 운영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인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 무인마저도 진짜 하나하나 다 진심으로. 전 또 인상 깊었던 게 무대 인사에서 항상 이제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정말 그냥 뭐랄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팬분들의 시간과 돈, 노력을 되게 햇님이 존중한다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햇님한 하루님, 구름이를 날다님, 준이지오, 준호님, 논논차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의 덕매시죠. 내 맘 가득님이 좀 장문의 입덕문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살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식이 너무 드러나는지라 망설이다. 여기 아니면 어디다 얘기하겠나 싶어 망설이는 저의 입덕기. 원래 드라마를 전혀 안 보면서 살아서 배우들을 잘 몰라요. 오랜 직장 생활로 늘 현실로 마주하는데 드라마의 갈등 관계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TV도 예능 프로나 가끔 보고 살았죠. 그러다 작년에 잠시 퇴직하고 생애 처음 맞는 여유에 뭘 할지 몰라서 헤매던 무렵 넷플릭스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가장 갈등 없어 보이는 제목의 드라마를 찾다 본 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였지요. 그걸 다 볼 때까지도 드라마 재밌네, 서준이 되게 사랑스럽네 였는데 유열의 음악 앨범에서 저의 추억과 현우와 정혜인이 뒤범벅되어 밤누나와 유해를 몇 번 돌려보며 여름이 지나도록 현생을 살지 못하고 아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극중 미수와 같은 93학번 빠른 7호고요. 저를 좋아해 주었던 후배가 현우와 같은 75년생. 저도 좋아했지만 그 시절엔 후배와 사귀는 게 좀 이례적인 시절이라 선뜻 마주하지 못하고 6년 넘게 서로를 짝사랑만 한 채 서로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나는 풋풋한 추억. 술자리 우스갯소리로 꺼내보던 추억인데 서준이와 현우가 그 추억을 후벼파는 상황이 된 거죠. 그 후로 유명한 필모들은 물론 레디 액션 청춘까지 찾아보며 인간 정해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햇님의 걸어보고서 코스대로 뉴욕 여행하는 게 현재 제 버킷리스트 1순위입니다. 덕질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은 2019년 어느 일요일 밤에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고 있는데 뭔가 촬영 중이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했는데 저는 뭐 특별히 아는 배우도 없고 해서 관심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갔죠. 2년 뒤 알고 보니 그게 봄밤 정인이와 지호의 시립미술관 옆길 꽁냥꽁냥 씬이었더라고요. 진심 이불킥. 쓸데없이 너무 얘기가 길었죠. 저를 이불킥하게 했던 바로 그 촬영 장면을 첨부하며 이만 마쳐요. 라고 긴 입덕기, 너무 재밌는 입덕기 남겨주셨어요.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가장 갈등 없어 보이는 제목의 드라마를 찾다 보셨다는데 사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이렇게 리얼하게 거의 미생 다음으로 그 직장 생활의 찐 스트레스를 정말 고스란히 전해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갈등 관계 보는 걸 너무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참아내셨는지 물론 우리 준이가 있었으니까 참아내셨겠지만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그리고 미수와 또 현우와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애틋한 첫사랑 추억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정말, 더더욱 약간 이렇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가 내 맘 가득님한테 정말 특별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 부분 너무 공감됐어요. 저도 지금 걸어보고서를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요즘에 제가 진짜 뉴욕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보고서 그 노래만 모아서 제가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애플 뮤직에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혹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댓글 게시판에 남겨놓겠습니다. 저도 진짜 뉴욕 너무 가고 싶고 벌써부터들 이제 여행이 좀 자유로워지고 있죠. 이제 코로나도 좀 그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격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아직 저는 조금 용기가 안 나서 저도 꼭 뉴욕 여행 가고 싶고 그 햇님 코스 그 막 쉑쉑버거도 가고 싶고 또 그 굴 드셨던 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인가요? 거기도 너무 가보고 싶고 센트럴파크에서 그 보트 타는 그 역주행하셨던 나중에 걸어보고서는 진짜 따로 또 한 주 시간을 만들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덕수궁 돌담길 씬 제가 요즘 봄밤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마침 그 장면들 엊그저께 봤었는데 와 그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셨군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스쳐 지나갔다라는 그런 추억을 간직하실 수 있게 돼서 그때 좀 유심히 봤으면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드리면, 그 당첨사를 사실 저희 동네에서 찍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인스타 라이브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커밍아웃 했는데, 오늘 조금 살짝 셀터를 해보자면, 저는 강원도 춘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당첨사를 춘천에서 찍었더라고요. 그 수지의 집으로 나왔던 그 곳이 또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 되게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그 우타기에 제가 최애 장면은 그 그림자 그 셀카 씬인데, 그거 찍었던 그 정류장이 지금은 그 정류장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시기에 제가 막 혜인님을 좋아하거나 그 드라마를 또 보지 않았었어가지고, 근데 가끔 그 길을 이제 오며 가며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괜히 마음이 막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수지집도 막 지나다닐 때마다 여기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햇님의 남친 짤 중에 제일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그 커피 사진이잖아요. 약간 야외 카페에 살짝 누워서 찍은 그 카페도 제가 되게 종종 자주 가는 카페예요. 그래서 사실 네,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우리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맘가득님 입덕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특별히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제가 그 이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그 본인의 아이디 그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햇님이 모델로 하고 계신 JM 솔루션에 그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크림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정해인 준비해봤습니다. 반가운 햄별업 소식인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벌써 햄별업을 3번이나 올려주셨어요. 매해 올려주시는 벚꽃 사진 올해도 올려주셨는데요. 갤러리에 어떤 분이 막 분석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마치 왜 일기 기상 예보하는 것처럼 매년 4월 10일과 15일 사이에 햇님이 벚꽃 사진 올려주신다고 이제 예고의 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진짜 우리 모두의 기다림대로 4월 11일에 활짝 만개한 벚꽃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약간 봄밤 그 타이틀 화면도 생각나면서 봄밤도 떠오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꽃 사이에 있는 누가 꽃인지 알아볼 수 없는 햇님의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프라닭 아마 CF 촬영 중간에 찍으신 그 검정 셔츠를 입은 미소 띈 사진도 올려주셨습니다. 그 벚꽃 사진이 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되게 밤에 올려주셨잖아요.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사진을 보고 전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그 벚꽃 산책을 2번이나 다녀왔어요. 아침에 진짜 일찍 눈이 떠져서, 저희 동네가 또 호반의 도시다 보니까 호숫가에 벚꽃길이 있는데 거기 산책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햇님이 부른 벚꽃 엔딩도 듣고 또 반의 반 OST도 들으면서 이렇게 벚꽃 따라서 걸어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온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업돼가지고 제가 인스타 라이브도 진짜 처음으로 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올해만큼 사실 이렇게 벚꽃을 많이 또 찬찬히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이것도 진짜 결국 혜인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소식은 일단 박수부터 너무너무 축하드릴 소식인데요.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최우수 남자 연기상 후보로 당당히 우리 혜인님이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DP로 후보에 오르셨는데요. 함께 후보에 오른 분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막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 배우님도 계시고, 또 되게 화제작이었죠. 옷소매 붉은 끝동에 이준호님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멋지고 축하하는 일이지만 우리 모두 간절히 혜인님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입덕 전에 DP를 봤어요. 봄밤에 이어서 제가 사실 두 번째로 본 혜인님 작품이 DP였는데,
사실 그때는 이렇게 팬심을 가지고 본 게 아니고 그냥 작품 자체가 워낙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와, 이 정혜인이라는 배우에게 저런 얼굴이 있구나. 그냥 되게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서 이렇게 이번에 사실 백상에도 후보에 올랐지만 디렉터스 컷에서도 후보에 오르셨었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정혜인이라는 배우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을 정말 다 깨부시는 그런 연기였어서 진짜 인상적이었고 그 작품에서는 워낙에 또 이렇게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준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좀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되게 묵묵하게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정말 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려운 걸 우리 혜인님이 정말 멋지게 잘 해내셨다는 거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준호에게도 사실 수호만큼이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넷플릭스 계정과 댓글로 센스 있게 이렇게 피드백 주고 받으시는 것도 너무너무 귀엽고 처음에는 사실 DP 시즌2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 시즌1 오픈할 때 여러 가지 인터뷰나 자컨 이런 곳에서 이병 안준호가 상병 병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바람대로 시즌2가 확정돼서 이제 곧 5월부터 촬영을 시작하죠. 멋지게 돌아올 상병 안준호 그리고 다시 한번 백상예술대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엊그저께 릴스를 올려줬는데 그 다시 봄?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시 봄 할 때 그 손에서 막 하트가 나오면서 그 눈빛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 정혜인 소식 듣고 오셨고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유열의 음악 앨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을 너무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헐레벌떡 끝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2000년을 너무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비밀번호 찾고 만세하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아서 서로 되게 설레어하는 그런 장면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막 제작 발표회나 시사회에서 여러 번 그 제목 실수하셨던 핑클의 영원한 사랑 그 노래가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나오면서 친구들한테 소리치던 현우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가장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2000년도에 현우의 헤어가 너무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살짝 약간 펌 헤어인데 되게 머리숱도 많고 햇님의 뭔가 귀여운 먹묵미가 넘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DP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아마도 이렇게 짧게 찍으신다고 했으니까 카메오 아니면 특별 출연으로 영화 촬영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액션이 아닌 멜로헨 혹은 로맨틱 코미디 헨으로 이런 좀 귀여운 헤어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죠. 2005년도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왔었던 hen지술래 얘기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드디어 공장 갔던 사고회사를 벗어나서 본인이 원하는 기회를 얻게 된 미수. 좋은 동네에 있는 체감이 좋은 출판사로 이직을 하게 되고요. 현우도 대학도 가게 되고 본인이 쭉 관심 있었던 사진, 영상 쪽 일을 하게 됩니다. 미수의 회사에서 우연히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요. 둘이 처음 다시 만난 날, 그날 즉흥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그 담쟁이 덩굴 배경으로 찍은 그 포스터를 그날 찍었다고 해요. 처음에 뭐 이렇게 포스터를 찍자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감독님이 그 둘의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야겠다 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무빙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한 촬영 초반에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둘의 막 케미나 호흡이 이렇게 좀 생성되기 전에 조금 어색해야 하면서 좀 설레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포스터가 담겨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퇴근길에 미수가 현우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연히 만나네? 라고 좀 씁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미수보다도 현우가 조금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나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미수가 살던 집에 현우가 이제 가죠. 가서 그 걸어갈 때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걸어갈 때 그냥 이렇게 한 방향을 보면서 걷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미수를 보면서 이렇게 거꾸로 걸어가는 현우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막 보여주고 싶었을 거잖아요. 나 사실은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 지금 이곳에 너가 있었던 그곳에 지금 내가 살고 있어. 근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미수도 그 마음에 좀 걸려 있었던 그런 문이 활짝 열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유열의 음악 앨범 최고로 달달한 장면, 그 3일간의 데이트 씬이 이제 나오죠. 그 현우가 미수를 위해서 이제 밥을 차려주는 그 장면에서 미수가 이제 잠깐 방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김을 싸서 이제 입에 막 넣어주고 그리고 또 키스를 하게 되고 그 둘이 키스를 하는 그 장면도 참 좋죠. 그 막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면서 이제 나 무섭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현우. 그러면서 요만큼 다가가도 무섭지 않냐. 요만큼도. 그리고 그 촬영하는 장면의 분위기를 그때 메가토크에서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막 침 삼키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래서 보는 우리도 이렇게 숨을 죽이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스씬 그리고 배드씬 또 참 좋았지만 저는 사실 그 다음날 아침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밖에서 이제 현우가 사과를 깎고 있고 뭔가 어색해하면서 펩시 티셔츠를 입은 미수가 나오면서 살짝 어깨에 기대는 그러면서 이제 보이나요 노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만화방도 둘이 같이 가고 막 만화책 고르면서까지도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둘의 모습 그 달달한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 보이나요 라는 노래와 그 장면들이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달콤했던 시간들이 오래 가지는 못하죠. 현우의 과거 그리고 다시 등장한 이 나쁜 친구들 이 나쁜 친구들이 둘의 사이를 또 다시 한번 갈라놓습니다. 너 한 사람만 몰랐으면 안 되냐. 나는 이제 어디다 대고 빌어야 되냐. 그 현우의 말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고 친구와 이렇게 다툼을 벌인 다음에 은자 누나를 찾아가서 이제 눈물의 수제비를 먹던 현우의 모습 그 장면 참 좋았고요. 그 전에 그 은자 누나 딸이랑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현우의 어떤 그 결핍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자 누나 딸이 막 걔가 막 이러면서 좀 건방지게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황상 거기 영화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엄마잖아요. 그럼에도 나를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하는 그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그 딸의 모습에서 현우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당연한 사랑을, 당연한 믿음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허탈한 표정이 좀 이렇게 잡혔던 것 같고 이 그 식당이 영화에 여러 번 등장하죠. 한 3-4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 식당이 있는 낙원상가를 제가 헨치 순례로 다녀왔습니다. 그 4월 1일 혜인님 생일날 기념으로 이제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거기를 만약에 가실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그 낙원상가 3번이라고 써있는 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허리우드 극장 쪽이나 아니면 종로 3가 그 5호선 라인 쪽에서 가시면 거기가 이제 막 송혜 선생님이 단골이신 해장국집 이런 거 있고 그 종묘 그 주변으로 진짜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가
한 지난 5년간 봤던 할아버지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그날 제가 봤던 할아버지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저를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시에 계시고 모두 다 막 장기 두고 계시고 술 드시고 막 물 드시다가 막 이러고 길에 뱉으시고 되게 좀 놀랬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그 낙원상가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악기 사러 몇 번 간 적은 있었는데 한 번도 지하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냥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막 거기 막 파 이런 야채 파는 가게도 있고 막 무슨 기름, 간장 이런 거 파는 가게도 있고 그 지하에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수제비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길 찾아갔는데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무조건 지하 상가로 들어가면은 그 식당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 식당 이름도 사실 똑같아요. 금인의 집이라고 써있고 거기 막 벽에 미수와 현우의 사진 그 막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망설이는 막 같이 가자고 막 조르는 그 장면들이 거기 다 있고요. 찾기 너무 쉬우실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수제비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제비는 못 먹었고 저는 잔치국수 먹었는데요. 3,000원인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네, 정말 그렇게 양도 많고 국물도 맛있고 너무 그 고명도 다 맛있었고 양념장, 양념 간장 같은 거 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고 김치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사진을 찾으러 현우가 그 출판사로 왔다가 그 대표님과 이렇게 약간 얘기를 나누고 그 대표님 따라가면 미수 만날 수 있냐고 얘기한 다음에 그 이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가 그 실제로 출판사예요. 김영사라는 우리 왜 가끔 광고 보면 도서출판 김영사 이렇게 그 좀 유명한 출판사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그 비긴 어게인 버스킹 할 때 그 실제로 버스킹한 장소는 그 공간 사옥이지만 그 전에 이제 모든 날 모든 순간 불렀던 그 장소 그리고 뭐 같이 막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 장소가 실제 그 영화 촬영했던 그 김영사인데요. 김영사 되게 유명한 책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만한 책 중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런 베스트셀러를 거의 1,000종 정도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너무나 멋진 그 사옥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문이 되게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밖에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는 가능한데 그 영화 장소, 그 미수와 현우가 만났던 그 제외했던 그 부분은 한 층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거는 이제 건물을 끼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제가 차마 그렇게까지는 용기를 낼 수 없어가지고 밖에서 그냥 슬쩍 이렇게 한번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언젠가 제가 정말 유명해져가지고 김영사와 출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네, 거기 가볼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김영사 앞으로 이제 그 대표님이 차를 가지고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길을 건너서 바로 모퉁이를 돌면은 그 현우가 막 달려가면서 오사랑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요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그 유열의 음악 앨범 관련해서 막 검색하고 콘텐츠 막 찾다가 본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화 원래 개봉하기 전에 약간 이런 시사회를 해요. 편집하기 전에. 그래서 그 시사회에 관객들을 이렇게 불러서 막 영화 제목 같은 것도 투표하기도 하고 영화 보고 느낌이 어땠는지 뭐 이런 모니터링을 되게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셨던 분이 후기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익스트림 무비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원래 그 현우가 달릴 때 나왔던 그 노래가 오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편집 당시에는 그때 나왔던 노래는 김동률의 감사라는 노래였대요. 저는 그 감사라는 노래도 좋지만 이 오사랑이라는 노래와 이 현우의 마음과 그 길과 그리고 우리 영화와 그리고 정혜인이라는 사람과 이 오사랑이라는 노래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동률
님도, 그 가수님도 제가 진짜 팬이고 너무 좋아하지만, 이 장면에서 오사랑을 썼던 거는 정말 감독님의 탁월한, 그리고 뭐 음악 감독님의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를 돌면서 제가 그 이어폰으로 오사랑을 들으면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약간 현우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 4월 1일 날 날씨가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도 안 되게 제 생각에는 2022년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날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정말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하늘의 색깔도 그렇게 파란 하늘을 정말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파란 하늘 사이로 그 현우를 떠올리며 오사랑을 들으면서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찍어보니까 김영사부터 그 마지막에 현우가 그 미수랑 이별했던 그 거리까지 한 1k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노래 들으면서 천천히 중간중간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걸었더니 그 한 3,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씨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언덕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오르락에서 내려가는 지점에는 그 중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중앙고등학교가 예전에 뭐 겨울연가에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엄청 크고. 근데 그 학교를 기점으로 잡으셔서 김영사에서 그 중앙고등학교 찍고 그 중간에 언덕 한번 넘으시고 그 중앙고등학교 앞에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중간에 막 이렇게 그 관광 안내하시는 가이드분이 막 깃발 흔들고 거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현우가 막 뛰는데 차는 이미 뭐 한참 지나갔고 현우가 막 뛰는데 막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장면이고, 그리고 그 2번째 언덕을 넘어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 미수는 빵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멀리 언덕에서 현우가 내려오면서 미수야 되게 애타게 부르죠. 그 목소리가 저는 진짜 낯선 것 같아요. 그 여태까지 그 어떤 작품에서도 심지어 그쵸, 네. 설강화에서는 좀 그렇게 약간 높은 톤으로 외치거나 뭐 총버려 뭐라든지 이렇게 외치거나 하는 그런 톤들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진짜 간절하게 그 또 얼마나 숨이 찾겠어요. 힘들었고 그렇게 부르는 그 목소리가 정말 좀 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목소리도 그 목소리로 간절하게 미수를 불렀던 그 언덕이 있고 아쉽게도 그 미수가 있었던 빵집은 이로울리라는 베이커리였는데 거기는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집은 지금 약간 디자인 사무실 같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모퉁이를 돌아요. 모퉁이를 돌아서 쭉 직진하면 중간에 럭키 세탁소가 나오고요. 그 길이 거기가 원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종로구 원서동. 그 길은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부동산, 그 다음에 그 럭키 세탁 클리닝 그 바로 옆에 심지어 거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부여 농축산물 직판장이라는 진짜 지금 어디 시골에 가도 찾기 힘든 그런 매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그 간판도 되게 진짜 레트로하고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동네였고 마지막에 이제 현우가 미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미수가 아무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이제 우리 모두를 울렸던 바로 그 대사 뛰지마 현우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곳이 이제 그 창경궁 돌담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그쪽까지 쭉 걸어가시면 이제 그 현우 달리기 코스가 이제 마감이 되고 거기서 좀 더 직진하셔서 우회전 하시면 그 비긴 어게인 그 버스킹을 했던 공간 사옥, 지금 이제 아라리오 뮤지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한 코스가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낙원상과 수제비 대신에 잔치국수 드시고 김영사에서부터 이렇게 한 코스 도시면 딱 좋은 그런 코스고요.
이 장면은 정말 언제 봐도 좀 찡하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배우님도 그 햇님도 이거 찍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3일에 걸쳐서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막 몇 시간씩 계속 달리고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 연기에 그 감정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뛰는 게 또 아니고 오르막 또 내리막이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겁이 나고 이렇게 또 걱정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 감정에 몰입하지 못해서,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아쉽다고 하는데, 영화적으로 되게 그 음악과 화면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게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그 장면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은하 기자님이 이 영화를 얘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우와 미수가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번씩 달려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우랑 미수는 이렇게 안타깝게 헤어지게 되고, 미수가 마지막에 그 유열의 음악 앨범에서 그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되면서 그 보이는 라디오에 현우가 이제 스텝으로 함께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열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시죠. 그 감독님이 말하면 안 되는 스포 중에 그 유열이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 또 재밌었던 거가, 이 영화 안 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혜인님이 유열로 나오는 게 아닌가, 혜인님이 유열 역할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열님이 이제 좀 한 80년대 생들까지는 그래도 이문세, 유열 이런 분들 다 알잖아요. 이수만 선생님까지 해서 이렇게 트리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유열을 이제 모르다 보니까 유희열의 음악 앨범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게릴라 데이트에서도 유희열의 음악 앨범이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유희열 선생님 나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불러줬으면 하는 이름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현우가 이제 아마도 얘기를 했겠죠. 미수. 그래서 그 미수가 그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 Fix You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그 노래가 탁 전환되잖아요. 그 노래가 앞에는 굉장히 잔잔하게 나오다가 그 이렇게 노래가 고조되는 시점에 미수가 그 계단을 타타타닥 내려가면서 막 달려가는 그 장면, 네, 너무 아름다웠고, 저는 그 마지막 엔딩씬 진짜 좋아해요. 네, 그 마지막에 현우가 미수를 바라볼 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표정. 그래서 왜 이 영화에 그런 얘기 나오죠. 뭐 기적 참 별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현우에게 일어난 기적이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미수가 달려와서 막 너 정말 최고야, 너무 멋있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엄지를 막 이렇게 날려주는데, 그때 그 미수의 모습, 그 김고은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화면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장면을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죠. 마지막 엔딩씬이 현우가 그 뺏기지 않으려고 찍었던 그 가장 행복한 순간들 기억을 담아놓는 그 사진의 한 장면이라는, 그래서 약간 그 화면이 뿌얘지면서 그 사진 한 장이 돼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영화 한 편을 거의 2시간 가까이, 거의 영화 시간만큼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현우 얘기를 나누면서 현우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우가 너무 소중한 거는 정혜인이라는 배우의 그 청춘을 고스란히 좀 기록해준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살 그 막 고등학교 교복 입고 나온 어린 현우부터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꿈을 찾아서 이제 사랑하는 미수와 다시 만나게 된 현우까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부터 또 얘기를 나눠야 되는 여러 가지 홍보 예능에 정말 많이 출연하셨죠. 그 중에서도 사실 비긴 어게인은 진짜 비긴 어게인으로 또 한 회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이나 또 너무너무 소중한 방송이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방송을 보지는 당연히 못했죠.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말이 많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방송 자체를 좋아하는 기존의 그 방송 팬분들은 영화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서 막 시청자 게시판에 좀 글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를 사랑하고 또 정혜인 배우의 팬인 사람으로서 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방송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방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나 멋진 홍보 방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영화 자체가 한편에 거의 그 음악으로, 사실 음악도 현우 미수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음악들을 이렇게 또 배우들이 직접 불러주는 그런 버스킹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hen지술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사옥에서 버스킹을 했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 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사실 그 노래 연습하는 장면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때 또 그 모습, 네, 그 되게 진짜 맑은 얼굴로 서른쯤에 이제 막 부르다가 급격한 키 조절을 하시죠. 처음에 되게 높게 키를 잡아서 부르시다가 중간에 딱 키를 낮춰서 거의 한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시는데 어찌나 또 자연스럽게 키를 낮추시는지 네,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햇님이 그 팬미팅 때 불렀던 노래들을 제가 다 거의 다 들어봤어요. 다 찾아서 들어봤는데 준이 직전에 했던 팬미팅에서는 그 당잠사 OST를 되게 많이 부르셨었더라고요. 그 오늘도 그리워라는 노래를 거의 뭐 10번 이상 부르셨던 것 같은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보다 이 시기에 불렀던 그 폴킴의 노래라든지 그리고 그 김광석의 서른 즈음의 노래가 너무너무 혜인님과 잘 어울리고 또 그 혜인님의 그 노래 부르는 모습에 정말 또 한 번 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노래 부를 때 막 이상한 뭐라 그러죠? 꾸밈음을 넣거나 막 자기의 막 감정에 취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담담하게 노래 부르는 가수들을 원래 좋아하는데, 정말 또 혜님은 워낙에 목소리도 좋으시지만 그 감성 자체가 너무 좋고 또 노래를 진짜 정말 자기처럼 부르는 것 같아요. 진짜 담담하게 또 솔직하게 꾸밈 없이. 그래서 저는 그 비긴 어게인 그 정말 버스킹 할 때 그 음원 같은 노래들도 좋지만 그 연습할 때 불렀던 노래가 참 좋았어요. 그때 그 모든 날 모든 순간도 그때 부르셨었죠. 근데 막 헨리가 중간에 막 그 반주를 꺼가지고 막 그 악뮤 수연 씨한테 엄청 막 이렇게 욕을 먹는 그 장면도 너무 재밌었었고, 비긴 어게인 그 미공개 영상도 유튜브에 몇 개 올라와 있는데 헨리 그 연습실로 찾아가서 막 피아노 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들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토크 예능에 거의 아마 바퀴 달린 집을 빼면, 사실 바퀴 달린 집을 토크 예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먹방 예능이죠.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예전에 밥블레스 유 이런 데 출연하시긴 했지만 이런 본격적인 그런 그 지상파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건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해피투게더에 출연하셨는데, 해피투게더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뭐 이렇게 뭐
정해인 몰이 뭐 이래가지고 약간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해피투게더 전체 방송이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뭐 김혜숙 선생님과의 이야기, 그 연기 가르쳐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재밌었던 거는 그 밥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막 혼밥에 거의 고수로 해서 막 고기도 구워 먹어봤고, 뭐 고깃집 가면은 원래 구워주는 고깃집이 아닌데 이렇게 막 딱하게 보면서 고기도 구워주시더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중간에 이제 김고은 배우가 자기는 다른 거는 혼자 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 밥 먹는 거는 혼자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딱 한마디 하시죠. 이것저것 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이 또 되게 딱 사인을 주고받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약간 사랑의 권총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딱 둘이 사인을 주고받는데 그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이번 플레이리스트에서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노래를 또 2개나 불러주셨죠, 해피투게더에서. 근데 그때 불렀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노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혜님이 참 좋아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노래들이 참 혜인님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팬미팅에서 불렀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아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청량함이 정말 정혜인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제가 진짜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비긴 어게인도 좋고 해피투게더도 좋았지만 인간 정혜인을 가장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예능은 가치 펀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입덕하게 되면서 다른 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이제 혜님이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만 이제 찾아서 봤는데, 그 노홍철 님과의 그 케미도 참 재밌었고요. 그때 재밌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맥주 사러 가는 그 모습, 네, 그 4캔에 10,000원짜리 맥주를 그 4캔을 맞추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정말 귀엽다는 말을 좀 안 쓰고 싶은데 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딱 내려주시잖아요. 그 맥주를. 그때 정말 그 해맑게 웃던 모습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웠고 너무너무 귀여우셨고, 그날 이제 그 해방촌 그 동네를 지나가는 모습을 누가 찍어서 그 짤이 있어요. 그 짤이 있는데 그 여름인데 정말 너무너무 청량하게 찍힌 그 청량미 넘치는 모습을 또 막 팬분들이 막 여기저기 막 합성을 하신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어디 논에 가는 모습으로도 합성하고 막 우주에 가는 모습으로도 합성하고, 그래서 그거 너무 재밌었고, 그날 이제 일반 참가자인 척 이제 좀 살짝 연기를 하시죠. 근데 실제로 또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정혜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 막 이러면서 장난도 치시고. 근데 그날 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실제 막 팬미팅도 갔었던 그 팬분이셨잖아요. 그분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정말 덕계못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분은 도대체 로또 당첨보다 더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막 새벽까지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시간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꼭 이 기승정예인에서 햇님과 만나서 긴 대화를 꼭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날 그 배우 지망생 분이 계셨었잖아요. 중간에 그분이 이제 햇님처럼 그분도 좀 뒤늦게 배우 준비를 하시게 되면서 막 여러 가지 걱정들을 얘기했더니 너무나 따뜻하게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된다고,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사실 뭐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었는데도 되게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참 좋았거든요. 힘내라는 말 하고 싶지 않다고. 힘은 이미 충분히 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랜 인연, 그 영모로 만났던 은종건 배우님, 거기서 이제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제 주변에도 10년 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형이 있다라고 하면서 형의 얘기도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펀딩이라는 방송은 너무 따뜻하고, 또 거기서 막 그 토마토 스튜도 직접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꼭 한번 해서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그거 해 먹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청취자분들 중에. 그 레시피를 제가 언젠가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께 인증샷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펀딩이라는 방송은 진짜 배우 정혜인 그리고 인간 정혜인의 고민과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방송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는 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떠올랐던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인터뷰가 아마 그 현우 개봉 시점에 했던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 김지수 기자님이 하신 인터스텔라라는 인터뷰가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햇님의 인터뷰 중에 하나예요. 그 인터뷰는 정말 그냥 단순히 그냥 기자가 쓴 기사가 아니라 정말 한편의 수필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혜인이라는 배우 그리고 정혜인이 여태까지 맡아서 해온 어떤 캐릭터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어떤 하나하나 그 표현들이 너무너무나 정말 참 소중한 그런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와, 나도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표현력이 되게 박약해가지고 맨날 막 너무 좋았다, 너무 귀여웠다 이런 말밖에는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인터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혜인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이유가 그 인터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 그 무명 배우라는 말, 무명 시절이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좀 분명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무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나 이름은 있다. 다만 덜 알려졌을 뿐이다. 거기서 그 혜인님의 어떤 배려심 그리고 그 깊은 생각을 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혜인님 인터뷰들을 찾아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데뷔가 늦었다, 조바심이 나진 않았나, 그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거의 이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시점이 31살이고, 사실 햇님 그 또래 배우들 중에는 뭐 20대 초반부터 막 연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교해서 그런 출발이 늦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가치 펀딩에서도 그랬고 그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본인의 그 출발점을 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치 회사 생활처럼 표현을 하시잖아요. 내 또래 친구들이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이 26, 7 요 정도인데, 나도 그때 이제 회사에 들어갔고 그때 들어갔던 회사를 지금도 다니고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 배우 생활을 그냥 단순히 스타, 인기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오래오래 해야 하는 어떤 일, 직업으로서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그런 인터뷰의 답변들을 통해서 되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래오래 응원하고 싶고 그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이제 과장 정도 됐으려나요? 네, 부장님이 되시고 이사님이 되시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정말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쭉 배우 생활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쭉 응원하고, 기승정혜인도 그때까지 쭉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세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또 들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번 주 두 번째 방송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무려 실시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대중문화 카테고리에 14위라는 정말 놀라운
그 순위를 기록했었는데, 네, 순위에 연연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재밌게 햇님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그런 기승정예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요즘 또 날씨가 날씨이니만큼, 네, 아무래도 이번 방송은 봄밤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요즘 봄밤 다시 보기에 한참 빠져 있거든요. 그 일명 우리 팬들은 회전문이라고 하죠. 16회를 보면 다시 1회를 봐야 하는 봄밤의 그 매력에 제가 지금 또 빠져 있는 중이기 때문에 봄밤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봄밤 유지호를 사랑하시는 팬분들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지호에 관한 이야기 혹은 봄밤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들 있으시면 또 사연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봄밤 지호의 이야기로 4번째 방송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또 햇님 목소리를 하나도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달리기 씬에 등장했던 루시드 폴의 오사랑을 햇님이 유열의 음악 앨범 라이브 챗에서 살짝 불러주셨었는데요. 그 목소리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요하게 어둠이 찾아오는 이 가을 끝에 봄의 첫날을 꿈꾸네. 만리 넘어 멀리 있는 그대가 볼 수 없어도 나는 꽃밭을 일구네. 여기까지.